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6개월 만에 역전된 날이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한 주식시장은 오히려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과 사흘째 순매수를 이어나간 기관 덕분에 코스피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인민은행의 단기금리 인상에 흔들린 중국 증시에 영향받아주면서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6월 FOMC에서 연 4회 인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업종의 급락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무역 분쟁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온 국내 증시 참여자들은 이번 금리의 역전 상황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증권과 은행 등 금융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외국인이 매수 전환한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우려 속에서도 선방을 하긴 했지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낙관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언제든 금리 인상 속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인민은행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부담 요소라면서 더불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3월 FOMC 회의에서 기존의 시장 전망에 부합한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9.87포인트 오른 2494.87포인트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중 2500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의 하락 여파와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지수 상승은 제한되면서 2490선을 지켰습니다. 이날 개인은 2987억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2081억 원, 기관은 821억 원 각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44% 상승하면서 2496.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기존의 시장 전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 후반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1%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IT와 제약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86억 원, 외국인은 80억 원 각각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은 484억 원 매수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전일 대비 1.57% 하락하면서 871.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증권과 전기가스업, 은행과 전기전자 등이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종이목재와 운수창고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1.41% 오른 258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번째인 SK하이닉스는 0.23% 오른 88,600원에 마감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 네이버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전거래일 대비 0.32% 떨어지면서 31만 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현대차와 포스코, LG화학과 삼성물산 등도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등의 종목에서 큰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에서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LG이노텍, 현대엘리베이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애경산업과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서 물량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카페24, 텍셀네트컴, LNF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휴젤과 카페24, 텍셀네트컴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신라젠과 인터플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서울반도체와 원익 IPS, 덕산 네오룩스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 증가 우려가 지속된 영향인데요. 또한 무역 분쟁 우려의 심화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하락으로 뉴욕 증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이렇게 해서 1.33% 낙폭 보이면서 64.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제재 서명으로 무역 전쟁 공포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 제품에 연간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어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지난 2월 8일 이후 일간으로는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93%의 낙폭 기록하면서 23,957.89포인트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2.43% 빠진 7,166.68포인트에 S&P 500 지수는 2.52% 하락한 2,643.6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1.6% 떨어진 369.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일 이후 최저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럽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3월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는 55.3포인트를 기록해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1.23% 밀리면서 6,952.5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갸크 지수는 1.38% 떨어진 5,167.2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1.7% 하락하면서 12,100.08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전쟁의 공포가 심화되면서 일제히 낙폭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장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 준비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46.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는 2448.99포인트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또한 오늘 하락하면서 장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850.9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금요일장을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장 모두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장 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67%의 낙폭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2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4.51%의 깊은 낙폭을 시연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4,6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도 0.98% 낙폭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1%에 가까운 낙폭 시연해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가격은 15만 1,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9% 약세로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6만 7,500원에 오늘 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도 3.08%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33만 원에 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 종목은 2.2%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00원 빠지면서 40만 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KB금융은 2.82% 낙폭을 시연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2,100원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오쇼핑 종목이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정도 상승해주면서 21만 8,000원에 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 종목은 3%대 웃도는 낙폭을 시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24% 낙폭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19,4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반도체 종목이 3.1%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금요일 장을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000원이 집히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 종목은 0.91%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7,100원에 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GS홈 쇼핑 종목은 0.64% 다소 올라주면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0원 주가 올라주면서 18만 9,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FA 종목은 오늘 낙폭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1.45% 파란불 켜고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4,000원 올라주면서 34,0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05포인트 오르면서 2,496.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4일간 5조 원대였던 거래 대금도 7조 36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이 각각 1.03%와 1.32% 올랐으며 은행과 증권도 1%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화학과 의약품, 통신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고와 건설업, 의료정밀과 운송장비, 철강금속과 종이목재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1.41% 오른 258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23% 올랐으며 셀트리온이 하락 전환에 0.32%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69% 올라 47만 7,500원으로 마감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중 48만 7,500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LG화학, 현대차와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 등은 내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금융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1에서 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감에 증권주들이 올랐습니다. 유안타증권이 3.95% 올랐으며 키움증권과 미래에셋해우, 대신증권과 교보증권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1.57% 상승했습니다. 또한 애경산업은 코스피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애경산업은 공모가 29,100원보다 3.85% 내린 28,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6,000원 오른 34,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키위미디어그룹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에 13.14% 급락했습니다. 이날 인스코비와 하이골드 8호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총 336개 종목이 상승했고 48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98포인트 내린 871.6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상당수의 업종이 빠졌는데요. 인터넷이 2.94% 올랐고 비금속과 일반 전기전자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제약이 1.74% 내린 가운데 출판 매체 복제와 음식료 담배, 통신장비, 정보기기, 반도체와 IT 부품, 의료정밀기기 등은 1에서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라젠이 9.86%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83%, 0.8% 하락했습니다. 메디톡스가 4.22% 올랐고요. 바이로메드와 티슈진이 5%대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컴투스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컴텍과 코미팜, 휴젤 등은 상승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10.21% 급락했으며 네이처셀이 7.35% 빠졌습니다. 이날 우정 BSC와 로고스 바이오 등 2개 종목이 상한가였고요. ESA와 레드로버, FTENE 등 3개 종목이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313개, 하락한 종목은 862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4원 오른 1072.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이 줄기세포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 배경에는 세계 최초로 시판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인 셀그램 아미와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 리버가 있습니다. 특히 셀그램 리버와 관련해서 증권업계는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부 허가로 조만간 판매 개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파미셀의 오늘 장 출발 흐름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오늘은 출발 구간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1% 빠지면서 1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코스피 상장 첫날인 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모가를 웃돌았습니다. 애경산업은 이날 장 초반에는 공모가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하단으로 결정되면서 예상 실적 대비 가치평가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애경산업의 공모가는 작년 순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20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 14배 수준으로 업종 평균보다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애경산업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6.62% 오르면서 3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데코애니입니다. 여성 의류 전문 기업 데코애니가 감사 의견 적정 소식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데코애니는 장중에 20% 넘게 하락했는데요. 키움증권과 미래대우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래량도 1,084만 주로 전일 대비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데코애니가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시장에서 감사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데코애니는 오후 3시 18분 감사의견 적정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데코애니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38% 빠지면서 7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전일장 특징주 CS윈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이 해상풍력 목표치를 3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블룸버그를 인용해서 영국 정부와의 협의체인 OWIC가 오는 2023년까지 해상풍력 설치량을 30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48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을 올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오는 2020년까지 10기가와트였던 목표 설치량과 비교하면 3배가량이 급증한 셈입니다. 네, 마지막 전일장 특징주인 CS윈드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도 오늘 장 출발 구간에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13% 빠진 3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의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중국도 단기금리를 올려주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11.02포인트 오른 21,591.9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배당 낙일 영향으로 나흘 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보다 5.23포인트 내린 11,005.8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개장한 각권지수는 장중 대체로 0.2% 안팎의 강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 오름폭을 빠르게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7.47포인트 내린 3,263.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무역전쟁 우려와 중국 인민은행의 단기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국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3일 금요일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낙폭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 1.85% 밀리면서 2,449.8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 마감했던 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 밀린 854.3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모든 업종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증권업종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2.93%의 낙폭 시현해주고 있는 증권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KTB투자증권이 5.17%의 깊은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40원 빠지면서 5,18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 종목이 4.57%로 동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업계들이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0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04,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타증권 종목은 4.11% 역시 4%대 웃도는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0원 정도 빠져주면서 4,55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3.65%, 3.5%를 훌쩍 넘는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35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3,565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2.53% 하락하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삼화전기 종목이 4.46%, 4%대 웃도는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0원 빠지면서 현재가는 19,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 우선주가 현재 3.49% 낙폭 깊게 나와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50원 빠지면서 4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SDI 종목도 3.61%의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0원 올랐습니다.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종목이 3.58%의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낙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40원 빠졌습니다. 8,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목재업종은 2.39%의 업종지수 하락을 현재 구간에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테림 포장 종목이 5%대를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5원 빠져주면서 현재가는 2,9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무림 PMP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3.47%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으로 역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30원 빠졌습니다. 6,3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대양 제지 종목 또한 3.12% 하락하면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주가 2,000원 빠졌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빠져주면서 62,200원에 오늘 장 열었습니다. 은행업종도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은행업종인데요. 우리은행 종목이 2.25% 하락하면서 업종 내에서 가장 큰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란불 켜고 장 시작한 우리은행 종목은 전일 대비 주가 350원 빠졌습니다. 15,20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 종목도 2.09%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빠진 1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2.14%, 2%대 웃도는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은행 종목은 1.93%로 파란불 켜주면서 장 시작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원 빠지면서 15,20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화재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82%의 낙폭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00원 빠지면서 21,600원에 거래 시작한 모습입니다. 네, 거래소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2.63% 역시 낙폭 깊게 나와주면서 오늘 장 시작한 삼성전자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69,000원이나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252만 원에 거래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종목도 3%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900원 빠지면서 85,700원에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도 3.26% 하락한 모습으로 오늘 장 연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빠져주면서 현재가는 13만 4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은 0.66%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연 모습입니다.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빠져주면서 15만 2천원에 오늘 장을 시작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이 1.41%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원 빠지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으로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1,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62% 하락하면서 오늘 장 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000원 하락하면서 79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약업종이 4.65%의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오늘 하한가에 들었습니다. 현재가는 23,700원 보여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MG제약은 15.69%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20원 빠져주면서 6,07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종목도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6.94%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빠져주면서 1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코텍 종목도 오늘 약세로 장 열었는데요. 7.19%, 7%대 웃도는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5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21,3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이 3.43%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바이로메드 종목이 7.24% 하락하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20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21만 1,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종목은 6%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까지 낙폭을 키운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850원 빠졌습니다. 24,500원에 거래 시작됐습니다. 한편 HLB 생명과학 종목 역시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6%대 웃도는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6.05% 하락하면서 오늘 11,65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로젠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5.36%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50원 빠져주면서 44,05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CJ E&M 종목이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연 모습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0.78%의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0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9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1.62%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1,10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69만 9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엔 종목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1.1%,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면서 오늘 하락세가 짙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0원 올라주면서 10만 9,9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87% 주가 빠졌는데요. 현재가는 39,850원에 오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출발 구간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1,110억 원가량 담아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13억 원, 기관은 815억 원가량 매도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도세 시연하고 있는데요. 631억 원가량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571억 원, 기관은 5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 시장입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1,098계약 정도 물량 덜어내주면서 오늘 파란불 켠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814계약 정도 물량 담아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934억 원 물량 담아주면서 오늘 장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시한 OCI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더 깨끗한 중국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카본 케미칼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리포트에서는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 OCI의 카본 케미칼 부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카본 케미칼 부분에서는 콜타르와 조경유를 정제해서 피치와 카본 블랙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콜타르의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또 콜타르를 정제하는 설비들의 가동률도 하락하면서 이 설비에서 생산되는 피치와 카본 블랙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면 피치의 경우 2016년 하반기 대비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했고 1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카본 블랙은 최근에 가격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환경 규제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신규 증설도 제한적이어서 향후 수년간 시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OCI의 카본 케미칼 사업 중 TDI는 하반기 공급 확대로 시황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카본 블랙과 피치의 시황 개선으로 2018년 카본 케미칼 부문의 영업이익은 2,77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보다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네, 먼저 카본 케미칼 부문에 대한 실적 개선 전망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태양광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최근 중국 태양광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해 왔지만 1분기가 수요 측면에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리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태양광 보조금이 6월 말과 12월 말 총 2차례 삭감될 예정이고 분산형은 12월 말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삭감 전인 2분기와 4분기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원가가 하락하면서 터키와 이집트 그리고 브라질 등 신흥국의 태양광 수요가 증가해 글로벌 태양광 수준은 100기가와트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폴리실리콘 증설 일부가 4분기에 있기 때문에 폴리 공급은 타이트할 전망입니다. 특히 롱지 등 모노웨이퍼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고순도 폴리실리콘 공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는 OCI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본 케미칼 부문의 시황 개선을 반영해 2018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OCI의 주가는 최근 폴리 가격의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폴리 가격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중기적으로 고순도 폴리 공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카본 케미칼 부문의 시황 개선으로 실적 창출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만 마무리가 돼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카본 케미칼 부분의 시황이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짚어본 OCI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OCI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지수 흐름에 따라 오늘 역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95% 빠진 1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OCI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호텔신라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외형 성장세 지속이라는 제목 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하시죠. 네,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매달 발표하는 국내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통해서 추정해 보면 2018년 1분기 호텔신라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호텔신라는 전년 대비 13% 성장할 것으로 기존에 전망이 됐었는데요. 호텔신라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66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인 184억 원 대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인 207억 원에 비해서도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7년 4분기에 이어 2018년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진행되면서 80에서 90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까지 감안된 수치인데요. 한편 환율 영향이 없다면 영업이익은 310억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국내 면세점에서는 312억 원 증가, 해외 면세점에서는 50억 원 하락, 호텔에서 104억 원 하락, 생활 레저에서는 6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중국 보따리상과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종목은요, 보따리상 덕분에 기대 이상의 외형 성장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따리상의 면세점 쇼핑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매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월벌 그리고 분기별 계절성이 있었지만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특이하게도 매출 흐름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보따리상 매출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올해 6월까지는 기저효과 덕분에 매출 성장 가시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국내 시내점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매출 성장성 때문에 2018년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2.8% 상승한 1,409억 원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호텔 신라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짚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 연결 영업이익이 9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올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1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실적 개선 등이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올해 외형 성장세를 지속해줄 것으로 보이는 호텔 신라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호텔 신라의 현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역시 어제는 빨간불 켰었지만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가량 하락하면서 8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호텔 신라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제시한 하나투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업과 자회사 모두 좋아지는 올해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어떤 모습의 성장세 가져갈지 자세한 전망 내용까지 살펴보시죠. 네, 평창 올림픽 등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까지 하나투어의 송출객 볼륨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힘입어 1분기 송출객 볼륨 성장 15.5%를 가정한 하나투어 본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265억 원, 영업이익은 16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를 중심으로 여행 수요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당 연간 평균 국내 해외여행 횟수는 약 1회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 여력이 많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축소 등의 힘입은 실질적 여가 시간의 확대, LCC를 필두로 한 근거리 항공권 공급 증가 등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한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약 1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투어 본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5%와 22% 증가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하나투어 본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자회사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종목은 면세점 등 자회사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1,886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67%나 상승한 17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예상치인데요. SM 면세점의 경우 제2터미널점 추가와 시내점의 운영 축소 효과로 적자폭이 1분기 83억 원에서 41억 원, 연간으로는 276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 재팬 등 일본 자회사들도 사업의 확대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하나투어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 그리고 7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베스트 증권은 하나투어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 또한 16만 원을 유지해줬습니다. 국내 1위 여행 사업자로서 해외여행 수요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수혜가 지속이 되고 실적 훼손 요인으로 작용하던 자회사의 합산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2018년과 2019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PER 26배 그리고 19배 수준이라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네, 올해에는 본업 성장세의 지속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실적 개선 여지가 보이면서 긍정적 흐름 전망되고 있는 하나투어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까지 이어서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인 하나투어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역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4% 밀리면서 11만 3,5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중계기 전문업체인 솔리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5G 핵심 장비주인데 저평가 매력까지 보유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시대에 큰 수혜가 예상되는 솔리드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도 인빌딩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도 중계기 시장이 확대된 데에는 9.11 테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유럽 각국이 테러에 노출되면서 항공과 항만, 철도 등 공공장소, 그리고 금융기관과 각종 랜드마크 건물 등을 중심으로 인빌딩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와의 차이점은 투자 주체가 통신사가 아닌 공공기관, 빌딩 관리 업체, 부동산 업체라는 것인데요. 소위 엔터프라이즈 업체, 비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솔리드에겐 기회 요인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2019년 영국에서만 400억 원 이상의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해외 시장 진출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매수 의견에 관한 내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5G 시대에는 스몰셀이 중계기를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포트에서는 물론 중계기 시장에서의 위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이지만 여전히 중계기는 5G 시대에서도 주력 장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줄 전망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몰셀이 트래픽 분산에 효과적이지만 통신사들이 스몰셀로 새롭게 망 구성을 시도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미 통신사들이 5G 중계기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고 결국 5G 시대에서도 인빌딩 장비 중 80%는 중계기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3G와 4G를 거쳐오면서 국내 중계기 업체는 10개에서 4-5개 업체로 급감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5G 시대에서 스몰셀 시장 성장을 감안해도 솔리드의 매출 성장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솔리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추천 사유는요. 먼저 올해 하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미국과 일본 지역의 설비 투자 집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 인빌딩 최대 장비업체로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짚어드렸듯이 일부 투자가들의 우려와 달리 5G 시대에서도 중계기가 인빌딩 메인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럽 지역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인빌딩 투자 성향 그리고 국내 중계기 사업자 수가 감소한 것도 한몫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펜텍 매각으로 재무 리스크가 제거된 점 등이 짚히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솔리드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7,500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5G 시대에서도 중계기가 인빌딩 메인 장비 자리를 지켜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밝은 전망 이어가고 있는 솔리드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포트 확인해본 솔리드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솔리드 역시 현재 3% 넘는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3.15%까지 밀리면서 4,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리드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솔리드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출발 구간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이 최근 4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 발생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면서 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현재도 하한가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차바이오텍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에 이견이 발생해 감사보고서상 수치와 달리 4사업년도 영업 손실액을 기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넥스트바이오홀딩스입니다. 차바이오텍과 반대로 넥스트바이오홀딩스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바이오홀딩스 현재 11.56%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6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회사에 대해 최근 4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를 해소해서 관리 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도 해소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가 올해 애플향 매출 감소 전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현재 7.85% 밀리면서 19,900원에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초반 급 매도세가 몰리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인터플렉스의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 하회로 목표 주가도 17,000원으로 기존보다 56% 내려잡았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인터플렉스의 2018년 상반기 실적은 애플 및 국내 전략거래소 내 물량 감소로 시장 추정치 대비 부진한 실적을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개장 특징주는 세아제강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국내 설광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아제강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현재는 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4% 넘게 오르는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각에는 1.57% 밀린 8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22일 상원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3일 제약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오늘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29.98%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27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제철 우선주가 오늘 16.13%로 낙폭 크게 키운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올랐습니다. 28,8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코비 종목이 오늘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4.79%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10원 올랐는데요. 5,510원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하락세 큰 종목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골드 8호 종목이 9.3% 내려주면서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원 빠져주면서 1,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골드 3호도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5.83%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원 빠져주면서 1,455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KTB투자증권도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17% 빠지면서 280원 주가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세 큰 종목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아토건 종목이 오늘 23.72%의 큰 상승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80원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남아토건 종목입니다.
KJ 프리텍 종목이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83% 올랐는데요. 주가가 200원 올랐습니다. 128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레드로버 종목이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15.76% 올라주면서 오늘 장 시작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465원 올라주면서 3,415원에 장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늘 차바이오텍은 하한가에 들었습니다. 현재가는 23,700원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카테아 종목이 16.21%의 낙폭, 깊은 낙폭을 시연해주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06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SK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DSK 종목인데요. 14.47%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60원 빠져주면서 8,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짚어볼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로 하락한 모습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먼저 유럽 증시는 이렇게 미중의 무역 분쟁 우려로 아르셀로미탈 등 원자재주가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코메르츠 방크 등 금융주의 부진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특히 피해 업종인 산업재와 기술 업종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거진 무역전쟁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인데요. 한편 시간이 지나며 매물을 불러오는 패닉성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하락폭이 급격히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제재 실시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집행각서가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수입품에 최대 연 60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집행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무역 규제 중 첫 번째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14일 트럼프가 중국의 직접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후 미 무역대표부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향후 무역대표부는 15일 이내에 목표 제품 목록을 선정을 하고 30일 이내에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 후 발표를 할 계획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1,300여 개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적 침략에 대항해 전략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는 관세 부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시작이 되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복 관세 부과, 보잉 구매 취소, 그리고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 대량 매도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상 품목을 발표하는 약 한 달간 동안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밝혀줬는데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현재 구간 지수와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코스피 코스닥 양장시장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6%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1.61포인트 빠지면서 2444.41포인트의 현재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1.35%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11.73% 빠지면서 859.89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급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점점 더 커진 만큼 기관의 매도폭이 출발 구간에서보다 더 커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역시 더 커졌는데요. 외국인은 926억 원, 기관은 1,820억 원가량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에서 개인은 2,702억 원가량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831억 원 매도이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834억 원, 기관은 17억 원가량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와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